겨우 그 말했다고 파혼을 해? 남자가 그렇게 쪼잔해서 되겠어? 겨우 그 말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솔직히 사람들 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다들 그런다고. 우리가 대놓고 앞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들었으면 앞에서 얘기한 거나 다름없죠. 말은 그냥 말일 뿐이지. 막말로 우리가 사돈을 때리기를 했어 아니면 다른 피해를 줬어? 말도 폭력인 거 모르세요? 사돈은 못 들었으면 된 거 아니야? 제가 다 들었고 실체를 한 이상 이 결혼은 못하겠네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73세 유정욱 할머니의 아들 김영우와 예비 장모, 아니 예비 장모였던 사람입니다. 유 씨 할머니와 아들은 얼마 전 상견례 약속 장소를 찾았습니다. 유 씨는 암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괜히 환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최대한 신경을 써서 갔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아들은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가 우연히 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유 씨의 아들은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그 뒤에 유 씨의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비 장모와 여자친구는 왜 그러는 거냐며 유 씨의 아들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그때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이 몰래 했던 대화 때문이라고 말했고, 예비 장모였던 사람은 겨우 그것 때문이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큰 문제도 아닌데 결혼을 없는 건 아니지 않아?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어때? 전에는 자기 딸이 아깝다면서 침까지 뱉으시더니 갑자기 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유 씨 아들의 말대로 예비 장모였던 사람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름 아닌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간 유 씨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예비 장모와 여자친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 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꽤나 부유한 집안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들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유 씨도 부모님으로부터 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유 씨의 아버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 씨의 어머니는 유 씨가 자기를 도와줘야 한다며 다른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유 씨는 동생들이 시집을 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느덧 유 씨의 나이가 벌써 30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 씨의 어머니는 막내까지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자 유 씨도 얼른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적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그간 고생한 유 씨에게 건넸습니다. 유 씨는 친척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유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들로 넉넉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 씨의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유 씨는 그저 남편이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유 씨는 남편과 아들 형우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갑자기 술을 자주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요새 뭐가 잘 안 돼요? 유 씨의 남편은 그런 유 씨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유 씨도 굳이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 씨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유 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유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 씨 자신도 남편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유 씨의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유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욕을 퍼붓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유 씨는 시어머니의 분이 풀릴 때까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 씨 남편에게 있던 빚까지 고스란히 유 씨가 떠안았습니다. 유 씨의 시어머니는 그 빚을 유 씨 혼자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유 씨는 그렇게 부모님께 받은 전 재산을 빚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이 없었던 시어머니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유 씨는 그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유 씨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인 한 명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아들을 맡길 데도 없었던 유 씨는 가게를 돌며 자신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중 어느 한 식당 주인이 딱한 사정에 유 씨를 받아줬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는 안에 있는 방에 잠깐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식당의 주인보다도 더 오버스럽게 자기 가게처럼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유 씨의 그런 정신력을 본 식당의 사장님은 유 씨에게 다른 곳에 가게를 자기가 지원해 줄 테니 거기서 혼자 해볼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유 씨는 그런 사장님의 말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반을 주겠다고 사장님은 제안했습니다. 유 씨는 그렇게 홀로 다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 초반엔 조금 힘들었지만 금세 익숙해져 어느덧 유 씨가 맡은 가게도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자 식당 사장님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보다도 유 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훨씬 잘 되자 질투가 났는지 유 씨에게 버는 돈의 70%를 달라고 했습니다. 유 씨는 자기를 받아준 사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몇 개월간은 사장님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장의 요구가 커지자 결국 유 씨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어느 정도 돈을 모았던 유 씨는 작은 평수에서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이전의 경험을 살려 금방 또 자신의 가게를 성공시켰습니다. 유 씨는 그렇게 다시금 집도 마련하고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어느덧 취직을 했고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유 씨에게 전했습니다. 유 씨는 시어머니에게 벗어난 이후로 아들이 자랄 때까지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유 씨는 작은 평수에서 하던 가게를 확장했고 아들은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유 씨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유 씨는 어느 날부턴가 입맛도 없고 몸이 평소와 같지 않은 날들이 지속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반에 유 씨는 그냥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진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나가느라 병원 갈 시기를 자꾸 미뤘습니다. 하지만 안 되겠다 싶어 가게를 하루 쉬고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은 유 씨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유방암이라고요? 유 씨는 그렇게 이날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기도 아니었습니다. 유 씨는 멍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예비 며느리와 동거를 하고 있어서 집을 나간 상태라 유 씨의 집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유 씨는 한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한 유 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내 이성을 찾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유 씨는 우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워낙 장사가 잘 됐던 가게인데다 레시피까지 전부 알려주는 조건으로 유 씨는 가게를 높은 가격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자신의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를 조금 넉넉하게 빼놓고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유 씨의 안색을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유 씨는 한동안 얘기를 하지 않다가 결국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밝혔습니다. 결혼을 좀 미룰까요? 아들은 유 씨를 돌봐주기 위해 결혼을 좀 미루고 싶다고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너 결혼식 얼른 보고 싶구나. 유 씨는 아들에게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유 씨는 이후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몸은 좀 어때? 유 씨의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지인이 병문안을 와 유 씨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 하지만 유 씨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상견례라고 하지 않았어? 그 상태로 갈 수 있겠어? 아파도 가야지. 내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결혼은 잘 시키고 가야지. 그런 말 하지 마. 더 오래 살 수도 있잖아. 유 씨도 지인의 말처럼 더 오래 살아 아들 결혼식도 보고 손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상견례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유 씨의 아들은 매일같이 유 씨에게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아들은 어느 날부터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어디 갔다 올 때가 많았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엄마 저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래. 아들은 항상 어디를 갔다 온 다음 진이 다 빠진 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뭘 하다 왔길래 그렇게 힘들어해? 유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실은 아들은 망설이더니 이내 다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이 술을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은퇴하고 매일같이 나가서 술을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한두 번 정도 술 마시다 잠든 장인어른 몇 번 집에 모셔다 드린 적 있거든요. 근데 이젠 거의 매일같이 술 드신 날에는 저한테 연락 와서 자기 좀 데려달라고 부탁하시네요. 거절하기도 힘들고. 유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났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부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뭐 아직은 참을만 해요. 나중엔 저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씀드려야죠. 이후 유 씨는 항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유 씨에게 항암 치료는 더 이상 무의미했고 남은 인생은 집에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 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유 씨가 퇴원을 하고도 매일같이 유 씨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일이 늦게 끝나 유 씨와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니 또 예비 장인어른인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어보니 예비 장인어른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다며 얼른 데려가라는 장인어른 친구가 대신 전화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은 그만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그런 예비 장인어른의 낯짝을 한번 보고 싶어 자기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유 씨를 데리고 예비 장인어른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 옆에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친구는 유 씨의 아들을 보자마자 일을 맡기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곧장 차에서 내렸고 유 씨도 얼른 차에서 내려 아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살이 찌고 무거운지 유 씨는 아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익숙하게 누워있는 예비 장인을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자려면 곱게 자던지 예비 사도는 눈은 감은 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유 씨는 앞자리 조수석에 타 있었는데 예비 장인은 못 보던 사람이 앉아있자 귀신을 봤다며 뒤에서 혼자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앉아있는 의자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의자에 기대지도 못한 채 몸을 앞으로 숙여 이동해야 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그런 예비 장인어른을 집까지 옮겨줬고 그동안 유 씨는 차에 있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에게 고생이 많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유 씨는 제발 예비 안사돈만큼은 정상적인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 씨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그날 길바닥에 쓰러진 이후로 안사돈으로부터 크게 혼났는지 이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예비 장모에게서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이요?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유 씨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냐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에요. 요새 친구들이랑 고스톱에 빠지셨는지 매일 고스톱을 치시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다고 돈을 걸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이 영 형편없는지 맨날 돈 잃고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 하세요. 그걸 왜 너한테 빌려달래? 제 여자친구는 도박이라면서 절대 안 빌려줘요. 예비 장모님은 자기 딸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돈 빌려가세요. 빌려간 돈 잘 갚기는 하니? 갚겠다는 말은 하시는데 거의 안 갚아요. 아직은 그래도 큰 금액을 빌려가는 건 아니라서 나중에 더 큰 돈을 요구하시면 그땐 여자친구랑 잘 얘기해봐야죠. 유 씨는 그런 예비 사돈들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후 유 씨의 아들은 다시 한번 예비 장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저는 고스톱 못 치는데요. 유 씨의 아들에게 고스톱을 치러 가자는 예비 장모의 제안이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자기가 고스톱을 하며 계속 돈을 잃자 머리가 좋아 보였던 유 씨의 아들에게 돈 좀 따달라고 부탁을 하는 중인 듯 싶었습니다. 지인들이랑 치시는 건데 제가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예비 장모는 여기 자식들, 며느리 사위들도 자주 와서 같이 친다면서 유 씨의 아들에게도 자기들과 같이 어울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귀찮았지만 안 간다고 할 수도 없어 유 씨의 집을 일찍 나왔습니다. 유 씨는 이번엔 제발 예비 며느리만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상견례 2주일 전 그래도 예비 며느리를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아들이 유 씨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온다는 말에 유 씨는 깔끔했던 집을 한 번 더 치웠습니다. 유 씨는 힘든 몸을 이끌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줄 저녁도 차렸습니다. 유 씨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유 씨는 얼른 밥을 먹으라며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유 씨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며느리는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에 안 맞니? 유 씨는 예비 며느리가 밥을 잘 먹지 않자 속상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원래 편식이 좀 심해요. 아들은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런 유 씨의 아들을 째려봤습니다. 유 씨는 예비 며느리에게 뭐 좋아하냐면서 다음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유 씨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잠깐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싶었습니다. 유 씨는 약을 먹으려고 예비 며느리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힘없이 말하는 유 씨의 말을 못 들은 건지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핸드폰을 보기 바빴습니다. 결국 유 씨는 혼자서 물을 가져와 약을 먹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나갈 때까지 최대한 아픈 몸 상태를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유 씨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챙겨주려 이것저것 준비했던 것을 방에서 옮기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움직이고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말이라도 할 법했지만 여전히 예비 며느리는 핸드폰을 하기 바빴습니다. 방에서 통화를 마치고 나온 아들은 그 모습을 목격한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 소리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유 씨를 도왔습니다.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희 다 가져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유 씨는 옷들이랑 필요할 것 같은 작은 가전들까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건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거 조금 도와줬다고 죽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유 씨는 아들 며느리를 보내고 이후 금방 상견례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바로 전날 아들은 유 씨에게 같이 갈 어른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 쪽수는 무조건 맞추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유 씨는 고민하다가 아주 가끔 연락하던 남편의 남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의 삼촌은 그런 유 씨의 부탁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말을 못해주고 상견례 시간과 장소만 얘기해줬습니다. 유 씨는 최대한 환자처럼 보이지 않으려 하면서 옷을 단정하게 입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밀었던 머리를 가리기 위해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아들의 삼촌은 조금은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유 씨네와 아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이후 사돈네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예비 바깥 사돈은 양복을 입고 나왔고 예비한 사돈은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유 씨와 삼촌이 입은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간단히 소개를 하며 상견례 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예비 사돈들도 유 씨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 씨를 배려해 병원 근처나 집 근처 쪽 식당을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예비 사돈들은 그런 배려 하나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여기 중식당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와보겠어요. 유 씨는 사실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거의 먹지 못해서 음식이 나와도 많이 뜨지는 못했습니다. 유 씨는 제발 이 상견례 시간 동안은 몸이 아프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자 예비 바깥 사돈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이내 직원을 불러 고량주를 하나 시켰습니다. 예비한 사돈은 뭐 하는 거냐고 남편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합의를 보고 왔는데 예비 바깥 사돈의 돌발 행동에 예비한 사돈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예비 바깥 사돈은 한 잔만 마시겠다며 자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사돈도 한잔 하실래요? 예비 바깥 사돈은 유 씨가 아프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실언을 했습니다. 몸 안 좋으신데 술을 어떻게 드셔? 아,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잠깐 잊어버렸네요. 유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요새는 몸이 좀 어떠세요? 유 씨는 이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답을 무시할 수는 없어 아직은 괜찮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눈치 없는 예비 바깥 사돈은 자기 지인 중에 암 걸린 사람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사돈은 자기의 실수를 또 한 번 느꼈는지 화제를 돌렸습니다. 예비 바깥 사돈은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업을 했고 잘 됐던 얘기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바깥 사돈은 지금은 소일거리로 청소일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예비한 사돈은 지지 않고 남편이 사업 말아먹었을 때 자기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거라며 자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간 적이 있다는 등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스코리아에 출전만 하고 꼴등을 했다는 말을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자식 자랑 대신 자기에 대해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유 씨는 그냥 예하며 억지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예비 안 사돈도 어느 순간 바깥 사돈을 따라 술을 마셨는데 자꾸 안 해도 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 쪽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졌어요. 저희 집안이 뭐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한 거죠. 사람을 가진 걸로 판단하는 아주 못된 집안이었죠. 예비 며느리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듯 예비 안 사돈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유 씨는 속으로 그것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유 씨도 유 씨지만 상견례의 자리가 계속될수록 아들의 삼촌도 별로 예비 사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 삼촌은 술 안 하세요? 저는 술을 못합니다. 남자가 술도 좀 하고 그러셔야죠. 사돈은 만약 제 딸이 애 낳으면 일 계속 다니라고 할 생각이신가요? 예비 안 사돈이 유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새 시어머니 중에 자기 아들은 일하는데 집에서 노는 며느리를 고깝게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일 다시 다니게 하려고 계속 아들집 가서 며칠 있다 온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아들집 가서는 며느리 혼자 집안일 다 하게 하면서 노는 사람 취급하며 눈치나 주고 어떤 시어미는 며느리가 애 낳고 100일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이나 짓거리는 걸 보면 아니 말하는 걸 보면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심지어 초음파 사진 보여주자마자 며느리한테 복직은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은 시부모라 할지라도 노후에 병원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재산관리, 지방관리, 경조사 관리 도우려면 결국 아들 며느리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들은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 결국 며느리가 많이 도와줘야 하고 하다못해 간병인 알아보는 것도 며느리 일일 텐데 그럼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게 노후 대책인 거죠. 예비 안 사돈은 그 짧은 시간에 유 씨에게 자기 딸에게 잘하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자기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 예비 안 사돈의 말을 끝으로 잠깐의 침묵이 돌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했는지 예비 바깥 사돈은 갑자기 정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비 바깥 사돈은 전부 불만인 듯 싶었습니다. 어찌나 얼굴에 열을 내며 말하는지 유시네가 있던 방을 지나던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술이 굉장히 많이 취했는지 예비 바깥 사돈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둘은 서로 다른 당을 지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왜 갑자기 시비야? 그게 왜 거짓말이야? 니네 당대표가 거짓말은 제일 잘하지 않아? 그래봤자 지금 대통령만 하겠어? 예비 바깥 사돈과 지나가던 다른 손님은 대통령이 문제네 당대표가 문제네 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몸싸움까지 번지려 하자 유 씨의 아들과 삼촌이 일어났고 종업원도 달려와 둘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싸움이 잠잠해지자 유 씨네는 쫓겨나듯 식당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 씨의 아들은 또 한 번 술에 취한 바깥 사돈을 모시느라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고 유 씨는 아들에게서 결제할 카드를 받기 위해 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유 씨에게 카드가 여자친구한테 있다며 자기가 금방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그렇게 여자친구를 찾았습니다. 차 쪽에 있던 여자친구를 발견하고 카드를 달라고 하려 했는데 그 순간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73이 맞아? 10살은 늙어 보이는데? 옷도 무슨 환자복을 입고 나오셨나 봐. 어디 같이 놀러는 못 가겠네. 창피해서. 그것보다 아주 마마보이가 따로 없어. 내가 자기 엄마한테 조금만 못해도 나한테 얼마나 눈치를 주던지.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은 지속적으로 유 씨의 외모를 조롱하고 유 씨의 아들까지 험담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것은 유 씨의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촌도 그쪽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삼촌은 유 씨의 아들에게 이 결혼할 거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절대 반대라며 화가 나서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삼촌은 먼저 가신 거예요? 예의가 없으시네. 유 씨의 아들은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의 얼굴을 보고서는 말이 곱게 나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유 씨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무사히 상견례를 마쳤다며 안도하는 유 씨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그런 엄마를 보고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그 순간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의 대화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유 씨에게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 씨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유 씨의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를 먼저 택시 태워 집으로 보내고 다시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했던 말 제가 다 들어버렸어요. 무슨 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는 뻔뻔스럽게 기억이 안 난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서 들었던 말을 그대로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 앞에서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런 거 가지고 파혼이라도 하게? 예비 장모는 뻔뻔스럽게 태연한 척을 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성이 둘이 똑같네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재산 전부 증여해 주셨는데 저는 제 아내 될 사람 일평생 안 하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비 장모는 재산은 무슨 얘기냐며 자기 딸에게 물었고 여자친구도 처음 듣는 말이라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 파혼이라도 하자는 얘기야? 여자친구는 유 씨의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다시 한번 유 씨 아들에게 뜻을 물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맞다고 답하며 그렇게 유유히 다시 유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아들의 뒤에서는 침을 뱉으며 자기 딸이 아깝다고 말하는 예비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 씨는 집에 와서도 계속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예비 사돈들의 모습을 봤을 때 파혼을 하는 것도 이내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결혼을 얼른 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성격을 가진 집안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유 씨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유 씨는 그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후 아직도 이해가 안 됐는지 예비 사돈과 며느리는 유 씨 아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때쯤 아들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흔적을 지우려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여자친구 짐을 다 빼놔서 온 김에 얼른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예비 장모가 한 소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그 말 했다고 파혼을 해? 남자가 그렇게 쪼잔해서 되겠어? 겨우 그 말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솔직히 사람들 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다들 그런다고. 우리가 대놓고 앞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들었으면 앞에서 얘기한 거나 다름없죠. 말은 그냥 말일 뿐이지. 막말로 우리가 사돈을 때리기를 했어 아니면 다른 피해를 줬어? 말도 폭력인 거 모르세요? 사돈은 못 들었으면 된 거 아니야?
제가 다 들었고 실체를 안 이상 이 결혼은 못하겠네요. 큰 문제도 아닌데 결혼을 없는 건 아니지 않아?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어때? 전에는 자기 딸이 아깝다면서 침까지 뱉으시더니 갑자기 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차마 재산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못한 채 예비 장모였던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꾸 똑같은 말을 하자 유 씨의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분무기를 예비 장모였던 사람과 전 여자친구한테 뿌리며 내쫓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이후에도 유 씨 아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엄마 비위 맞춰준 거라고, 진심은 아니었다면서 자기 엄마 성격 알지 않냐며 원하면 자기 엄마와 연을 끊겠다며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후에도 유 씨의 아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자 복수라도 하려는 듯 이내 다른 남자를 사귀는 듯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 씨의 아들은 그런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떠난 지 오래인지라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들의 전 여자친구는 더욱 구차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또 한 번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다고 했고 그 이후로 전 여자친구는 더 이상 아들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 듯 싶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아들과 얼마 남았을지 모르는 시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아들도 이전처럼 매일같이 유 씨의 집에 찾아가며 그렇게 감사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 씨는 아들의 결혼을 재촉하지 않으며 그래도 언젠가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희망으로 최선을 다해 건강을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픈 엄마의 외모를 조롱하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유 씨의 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속 사돈과 며느리가 아픈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